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인력공단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50대, 즉 50세에서 59세가 지난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 베스트 10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총 10개의 자격증에 대해서 자격증의 이름, 그리고 고유한 업무, 그리고 필기시험과 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 자료에 의해서 자격증별로 월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혹시 50대 이후에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10위입니다. 10위는 버섯 종균 기능사입니다. 아마 이 자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자격증은 1253명이 응시를 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섯 재배를 위해서 원균을 배양하고 그리고 종균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버섯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직무에 종사하려면 꼭 전문 지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부처는 농촌진흥청이고요. 시험은 1년에 4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60문제로 객관식 사지 선다형으로 주어지며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약 1시간 정도를 치르게 되면 됩니다. 2019년도의 합격률은 필기는 47%, 그리고 실기는 83%로 실기시험은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 버섯 종균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니 월 332만 원 정도의 임금이었습니다. 다음은 9위 알아볼까요? 9위는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산업안전기사는 1253명 역시 합격을 하였고요.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기계, 화학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주무부처이고요.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데 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렇게 두 개의 등급이 있고요. 역시 120문제로 객관식 총 6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과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기시험은 총 2번 치르게 되는데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는데 필답형은 이론으로 쓰는 주관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형은 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는 모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전 점검을 한다는 생각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합격률은 필기 시험이 45%, 실기 47%로서 약 50% 정도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월급은 500만 원인데 이 통계 수치를 볼 때 조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이 자격증을 따자마자 500만 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직장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더 유용한, 더 유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위입니다. 8위는 조경기능사인데요. 조경기능사는 1752명이 응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조경 환경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계획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료 같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시공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시험이 4번 치러지며 필기는 60문제로 객관식, 그
다음에 실기는 작업형으로 약 3시간 30분 정도 치러지게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40% 정도로 반보다 조금 낮지만 실기시험 합격률은 91%인 것을 보니 합격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평균 월급은 191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총 10개의 직종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위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입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 분야가 있고 그리고 기계 분야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전기 분야는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 설비, 그 중에서도 이 전기와 관련된 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점검하게 되는지가 이 업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912명이 응시하게 되었고요. 소방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1년에 시험은 3번 치러지게 됩니다. 4과목이기 때문에 총 20문제씩 80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역시 주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필답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52%로 조금 높은데 실기시험은 46%로 조금 낮다고 할 수 있고요. 평균 월급은 381만 원으로 이 다른 자격증 기능사에 비해서는 역시 기사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전기 기능사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전기 분야 자격증인데요. 전기 기능사는 전기 안전이 계속 강화되고 그리고 이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전기 안전 설비를 구체적으로 혹은 이제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부처이고요. 시험은 1년에 총 4번 치러지게 됩니다. 필기시험은 60문제, 그리고 작업형은 약 5시간 정도의 작업을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약 31% 정도인데 다행히 실기시험은 조금 높아서 66% 정도 되고 평균 임금은 약 2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5위는 건축 도장 기능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 도료, 페인트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용해서 건축물의 미관을 화려하게 하고 혹은 건축물의 제 기능을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건축 도장 기능사가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4번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오직 실기시험으로만 약 6시간 정도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의 합격률은 실기가 약 52% 정도 되었고요. 평균 월급은 25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방수 기능사인데요. 방수 기능사는 우리가 지하도나 특히 건물의 지붕이나 벽 같은 곳의 건축물에 방수 작업을 하는 아주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수가 잘 안 되면 건물은 쉽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에는 심한 물리적 타격을 주게 되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4번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역시 필기시험은 없고 실기시험으로만 약 2시간 30분 정도 실내에서 모의 방수 작업을 하는 작업형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2019년도에 합격률은 실기시험에서 48% 정도 되었고요. 평균 월급은 약 24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굴삭기 운전 기능사입니다. 굴삭기 운전 기능사는 굴삭기를 이용해서 굴착, 그리고 성토, 운전, 운반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데 상시 시험이라고 해서 이 앞서서 나왔던
기능사나 기사와 같이 정기시험 1년에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되는 상시시험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 일정은 따로 좀 찾아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60문제 객관식으로 치러지게 되고 실기는 약 6분 정도의 작업형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2019년도 합격률은 필기시험이 60%, 실기시험이 41%로 실기시험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굴삭기 운전 기능사는 평균 월급이 약 37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인데요. 한식 조리 기능사는 자격증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거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어진 목표에 따라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이 자격증을 응시하는 건데요. 무려 6천 명이 넘는 이 50대에서만 6천 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되고 상시 시험으로 역시 굴삭기 운전 기능사와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60문제의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은 1시간 10분 정도 조리를 하는 것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2019년도 합격률은 필기가 46%인데 실기는 굉장히 낮죠. 33%로 쉽지 않은 자격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월급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자격증 중에서 가장 낮은데 사실 한식 조리 기능사는 우리가 50대에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을 위해서 즉 내가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자격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위는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현대 물류의 사실은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공장이나 물류센터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지게차를 이용해서 운전이나 물류를 적재하거나 하역하거나 운송하거나 관련되는 업무를 아주 폭넓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직종이 지게차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상시시험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필기시험과 그 다음에 실기시험의 약 4분 정도의 작업형을 통과하게 되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55% 그리고 실기시험은 48%이고 평균 월급은 364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작년도 50세에서부터 59세가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을 알아봤습니다. 1위 지게차 운전기능사 8,497명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한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돼서 우리가 10위 버섯 종균 기능사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50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늦지 않냐라고 하는 회의적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60세에 제1의 직업에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남은 시간이 30년, 넓게는 40년, 50년까지 있습니다. 저는 직업 생활을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70세 중반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가지는 사람이 항상 청춘이라고 했다는 어느 시 구절처럼 꿈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시면 늘 마음이 청춘 그리고 머리와 젊음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5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면서 관련 임금까지 통계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상과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통계 자료는 항상 평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차후에 준비하는 자격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